안녕하세요. 책 읽는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부터 직장 상사의 갑질, 가족 간의 사소한 갈등 등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잠을 잘 오게 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쉽게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민한 편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둔감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누군가 나를 질투하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이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보다 조건이 좋지 못한 사람이 나를 질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질투한다는 것은 꼭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좀 더 밝게 바라보고 인생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둔감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신라건이라는 소설을 쓴 와타나베 주니치입니다. 소설가가 쓴 책이라 그런지 이야기 형식의 에피소드가 많아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본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둔감하다는 뜻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신경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도덕적으로 둔하고 무책임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둔감력이란 긴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또 일이나 관계에서 실패해서 상심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강한 힘을 뜻합니다. 그저 몸과 마음이 둔한 사람에게 둔감력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디 그 뜻을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둔감력의 진정한 의미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저자는 K라는 회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버려서 주변 동료 모두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K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출근을 해서 어제 상사에게 혼난 일 따위는 잊은 지 오래라는 듯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동료들의 우려가 무색할 만큼 화난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은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속으로는 괜히 걱정했네, 이렇게 말하며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K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좋게 말하면 나쁜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활기차게 행동하는 당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사의 엄한 질책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둔한 녀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K가 예민하거나 민감한 사람이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강인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키우시길 권합니다. 아이가 엄마가 없는 사이 집을 잔뜩 어지럽혔다고 가정해보죠. 집에 들어온 엄마가 집이 이게 뭐야, 다 제자리에 갖다 놔, 이렇게 꾸지람했을 때 풀이 죽어서 고개를 숙이는 아이가 스트레스에 강할까요? 아니면 네 이렇게 웃으면서 방을 치우는 아이가 스트레스에 강할까요?
어차피 엄마는 조금 있으면 화가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지간한 일은 태연히 넘길 수 있는 대담한 아이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남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깊이 고민하지 않고 뒤 돌아서자마자 있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모두 말입니다. 좋은 의미의 둔감함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질병 예방과 치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데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피가 온몸 구석구석을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온몸의 혈관을 항상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혈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자극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혈관에 바짝 붙어 있어서 혈관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피가 부드럽게 흐르게 하려면 부교감신경이 지배하는 상태, 즉 교감신경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감신경이 어떤 상황에서 작용하는지 궁금하다고요? 교감신경은 앞에서 말한 심리적인 긴장이나 흥분, 불안 외에도 불쾌감이나 분노, 미움, 추위 등을 느낄 때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 예를 들어 즐거움을 느낄 때, 기분이 좋아서 웃을 때, 주위가 따뜻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혈관이 활짝 열립니다. 밝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젊어진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스트레스는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술도 싫어하는 상사와 마시거나 타인의 불평, 불만을 들으며 마실 때는 좀처럼 취하지 않습니다. 긴장감이나 혐오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알코올 흡수 능력이 덩달아 떨어지게 되죠. 춥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술을 마셔도 술은 쉽게 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 맞는 동료와 마시거나 눈치 볼 상사가 없어서 편하게 마실 때는 술 기운이 빨리 오르고 기분 좋게 취합니다. 따뜻하거나 안전한 장소라고 판단될 때도 술 기운은 빨리 퍼집니다. 실제로 집에서 술을 마시면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히 목욕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혈관이 열린 상태여서 더 빨리 취기가 오릅니다. 어찌됐든 마음이 편안해서 혈관이 한껏 열렸을 때 가장 잘 취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집에서 가끔 편하게 술을 마시면 더 빨리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 구조를 보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민이 많거나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신경이 몹시 예민하거나 또는 수면제에 습관적으로 의존하거나 우울증을 앓는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개중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것이 순수하고 예민한 예술가의 이미지를 풍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은 허약해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실제로 큰일을 해내는 경우도 거의 없죠. 그렇다면 불면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전쟁이 터지면 군인들은 쉴 새 없이 강도 높은 훈련과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잠깐 숨 돌릴 틈만 생기면 길바닥이든 풀밭이든 가리지 않고 기대서 짜투리 잠을 청하죠. 이렇게 체력을 극한까지 소진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잠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평화로운 시대에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전시 상황처럼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오늘날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아무리 고민해봤자 해결되지 않는 일은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잠이 오지 않는다고 초조해야 하면 안 됩니다. 불면증을 겪는 사람 대부분은 빨리 잠들어야 한다, 이런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잠들기를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면의 밤이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잠들게 됩니다. 잠은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이죠. 저자의 지인 중에서 편집자분이 있었는데요. 그는 아내와 치약을 짜는 것 때문에 싸웠다고 합니다. 그 편집자 집에서 사용하는 치약 튜브는 재질이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누르면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인 편집자는 튜브에 그 움푹 들어간 손가락 자국이 보기 싫어서 매일 줄어든 만큼 밑에서부터 말아 올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의 아내의 성격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것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털털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무 쪽이나 눌러서 손가락 자국을 남기곤 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자국을 지우는 건 물론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편집자는 마침내 폭발해서 아내에게 한껏 잔소리를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많은 부부가 가벼운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다 보면 사소한 불만이나 짜증이 가랑비에 옷 젖듯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여가죠. 편집자의 부부도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때마침 치약 짜는 방식을 계기로 폭발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은 이런 다툼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치약을 짠 다음 밑에서부터 말아두는 게 옳은지, 아무데나 눌렀어도 상관없는지는 아무리 대화를 많이 나눠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신경 쓰는 사람은 계속 거슬리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는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느냐, 충돌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럴 때 둔감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치약 짜는 방식의 차이는 둔감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아서 쓰든 안 말아서 쓰든 둔감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배우자라면 애초에 싸움이 시작되질 않으니 상대방의 불편이 3배로 돌아오는 일이 없고 싸움도 커질 일도 없습니다. 물론 둔감한 탓에 때때로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럴 때도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잔소리하기는, 이렇게 말하면서 한 귀로 흘려 들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배우자도 반쯤 포기하고는 느긋하게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딪히는 일 없이 물 흐르듯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에 거슬리고 불만스러워서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치약 튜브 사건을 일으킨 편집자는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터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평소에 일일이 불만을 말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부부 사이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쌓이고 쌓일 때까지 참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계가 유지되어 온 것이죠.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너무 예민하게 굴면 안 된다. 좀 더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야 한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들 역시 울컥하는 마음에 다투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크게 싸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둔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둔감력이 있으면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 바로 그것이 결혼 생활의 지혜입니다. 충격과 공포를 느끼면 얼굴이 새파래지거나 심장이 터질 듯 뛰거나 위가 쿡쿡 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장하면 자기도 모르게 손에서 땀이 나고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기도 하죠. 이렇듯 마음가짐은 자율신경에서 내장 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율신경이 원활하게 기능해서 몸과 마음이 늘 평온한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편식이나 비만도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심해서 편식하다 보니 수척해지고 고민이나 불만이 쌓여서 폭식하다 보니 비만해지는 것이죠. 이렇듯 편식, 비만이라는 암의 원인 뒤에는 다양한 심리적인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유지해서 자율신경이 안정적으로 작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둔감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의미의 둔감력, 즉 무딘 신경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늘 차분한 마음으로 대처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율신경은 긴장하거나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늘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합니다. 바꿔 말해 암을 예방하는 기본 원칙은 자율신경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60대까지 암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통계를 살펴보면 마음이 여려서 사소한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이 암에 더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사람이 암에 걸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운 좋게 암을 치료한 후에도 둔감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주변을 보면 암이 재발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는 5년 생존율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암을 치료하고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라고 봐도 좋다는 얘기죠. 암의 종류나 환자의 나이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치료 후에 5년간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느냐가 재발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언제 다시 아플지 몰라 전전긍긍하면 1차적으로 정신이 피폐해지고 몸에는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 자율신경이 자극을 받아 몸의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일단 치료를 마치고 다 나았으니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벌벌 떨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해야 되죠. 일에 집중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면 암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때 또 다시 둔감력이 필요합니다. 기분 나쁜 일이나 우울한 일은 빨리 잊고 늘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의 저항력도 강해져서 온몸에 활력이 가득해집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치료 후에도 경과가 좋다고 합니다. 암의 예방에서 치료, 사회 복귀 후까지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 즉 둔감력이 필요합니다.
둔감력이 뛰어난 사람은 암에 걸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에 앞서 암에 걸릴 확률 자체가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둔감하다고 생각한다면 나야말로 암조차 두려워하는 둔감력의 왕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 좋습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험담을 하거나 괴롭히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괴로움과 불안함에 또 우라가 치밀어서 뭔가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괴롭힘을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둔감력이 필요합니다. 둔감력만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험담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가 제일 궁금해집니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캐고 다녀서 뭐하냐며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누가 자신을 욕했는지 궁금해하죠. 그리고 그럴 때는 조금만 신중하게 조사하면 범인을 의외로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난 후에 대응입니다. 대부분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상대를 원망합니다. 복수하겠다며 상대보다 더 많은 험담을 퍼뜨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 비방전이 격렬해져서 더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하죠. 그러니 경솔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우선 상대방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개 질투나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당하는 쪽보다 상황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질투를 받는 사람은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승진이 빠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승진이 뒤처진 사람이죠. 시샘을 받는 쪽은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이고 시샘을 하는 쪽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마음이 뒤틀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험담도 질투도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잘난 내가 부러워서 시기할 따름이니까요. 내가 너무 잘나서 너를 화나게 했구나. 미안해. 네가 질투하는 마음도 이해가 된다. 힘들겠지만 적당히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질투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질투해줘서 고맙다고 절을 해도 좋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보다 훨씬 괴롭고 슬플 테니까요. 항상 질투해줘서 고마워. 네 덕분에 나는 더 열심히 살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질투해줘.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일이든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밝고 생산적인 생각의 원동력이 바로 둔감력입니다. 조금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예민하게 굴기보다는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둔감하고 아량 있는 마음가짐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위의 시선이나 소문은 가볍게 무시해버리세요. 질투에 둔감해지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비아냥거림에 둔감해지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빈정거리든 말해도 태연히 받아 넘기는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제 이웃 중에는 멋쟁이 할머니가 있습니다. 여든이 조금 넘은 연세에도 매우 건강해서 외출을 즐기곤 하시죠. 작년 봄에 약속이 있어서 집을 나서다가 건너집에서 나오시는 할머니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방긋 웃으며 인사를 건네기에 저도 고개 숙여 인사했죠.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활짝 펴시며 이 옷 어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할머니는 핑크색 바탕에 강렬한 꽃무늬가 새겨진 원피스를 입고 어깨에 옅은색 캐시미어 쇼를 두르고 있었죠. 저는 뭐라고 답해야 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는 얼굴도 하얗고 목선도 곱고 허리도 곧아서 확실히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화려한 원피스는 아무리 봐도 어울리지 않았죠. 저는 눈을 딱 감고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지 멋지고 잘 어울리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활짝 웃으면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네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고는 길을 나섰습니다. 그 화려한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봄 햇살이 스포트라이트처럼 할머니에게만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쯤에 할머니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옷에 뒤지지 않을 만큼 화려한 오렌지색 원피스에 큼지막한 목걸이를 늘어뜨린 차림새였죠. 인사를 주고받자 이번에도 기다렸다는 듯 이 옷 어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저는 아주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자 할머니는 또 활짝 웃으며 고마워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만나면 칭찬받을 게 분명하니 안심하고 묻는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조금 얄미운 생각도 들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사랑스러워서 엉겁결에 칭찬이 튀어나왔죠. 알고 보니 이웃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할머니가 칭찬을 강요하듯 이 옷 어때요? 하고 물을 때마다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아니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할머니는 생글생글 웃으며 만족스러워 했고요. 할머니에게는 비웃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멋지고 잘 어울려요. 이 말을 한 채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셨죠. 할머니 스스로도 멋지고 잘 어울린다고 믿어서 다음 날에도 당당하게 화려한 옷차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나이에 걸맞지 않는 대담하고 화려한 차림새가 차츰 어울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입다 보면 익숙해진다고 할머니는 어울리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일단 입고 봤던 것입니다. 대부분은 화려한 옷을 보는 순간 마음이 위축되어 입어보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당당하게 그런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비웃음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통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할머니는 사람들의 칭찬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정말로 어울리게 되었죠. 할머니처럼 비웃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소신껏 밀어붙이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다가 어느새 100걸음을 양보하고 말죠. 그런 당당함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빈정거림 따위는 통하지 않는 또는 빈정거림 따위는 무시해버리는 둔감한 마음의 힘, 바로 둔감력입니다. 이 일은 내 생각대로 단호히 밀고 나가겠어. 이렇게 결심했을 때 주위의 시선이나 사소한 소문쯤은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세. 누군가가 빈정대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태도로 씩씩하게 나아가는 자세. 이런 둔감력이야말로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일을 성공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둔감한 마음, 즉 둔감력은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우선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느긋해야 합니다. 요즘은 아이의 학교 성적에서 생활 태도까지 일일이 참견하는 부모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간섭이 심한 부모를 둔 아이는 둔감력을 가진 여유로운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조금 나쁘더라도, 때때로 버릇없이 굴더라도 느긋하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줘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끊임없이 칭찬해 준다면 더욱 바람직하겠죠. 물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엄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는 곧바로 엄마 아빠는 네 행동을 보고 감탄했어. 최선을 다했구나. 정말 잘했어. 이렇게 확실하게 칭찬해 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단순해서 칭찬을 들으면 뛸 듯이 기뻐하고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이런 게 좋은 행동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다음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런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죠. 이렇듯 둔감력을 기르는 첫걸음은 너그러운 부모에게 칭찬받으며 자라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가면 실수하거나 실패해서 상사의 질책을 받는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 절망에 빠져 낙담하기보다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실패나 실수는 최대한 머릿속에서 떨쳐내야 합니다. 그 대신 상사에게 칭찬받았던 일, 동료에게 인정받았던 일을 기억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떠올려야 되죠. 이런 좋은 의미의 낙천주의가 긍정적인 마음과 강인한 둔감력을 키워줍니다. 요즘같이 극심한 취업난과 불경기가 계속될수록 둔감력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강력한 둔감력 없이는 살아가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가 말했듯이 현대시대는 긍정적인 마음과 둔감력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둔감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